있는데 거기에 대수진이 나가니까 좀 많이 나올 수는 나오라고 특히 그 11월 5일 날그 촛불 집회에서 박주환 신부가 나와서 전광 목사를 욕했습니다. 왜 욕했느냐면 그 전광훈 목사가 대장동 사건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그랬다고 해서 욕을 했는데 아마 저한테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자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하는 분도 많았고 또 박주환이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달려들면 뭐 아마 생전 처음으로 아마 그 건양대학 병원 또 그 박주환이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수천 명이 달려들어 전화했더니 전화가 제대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박주환이를 내세워서 이제 그 천주교 신부들이 나오겠다고 아마 예언을 하고 월요일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게 6개월 됐습니다. 맞아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행동한 거 하나하나 전부 꼬집어 갖고 아주 헐뜯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어디 가서 나갔다 하면 그게 다 흠이 되고 까짓게 돼가지고 전부 그게 거짓 기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위기로 몰리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도 터지고 지금 이제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그게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동안 덮어뒀던 문 대통령 사건도 하나둘 법원에서 이제 심의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또한 뭐 금년 안에 윤 대통령을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 잡은 게 디데이가 11월입니다. 12월 오늘 12일 오늘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보니까 12시에 가보니 그때부터 민노총들이 와가지고 이 집회는 이제 우리 좌석에 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걸어보기를 바라고 11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상대 사회자가 올라가서 절대 그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 대신 경찰이 보도나 뭐냐면 경찰 동원해갖고 밀어냈는데 계속 주위에 늙은늙은해서 이제 어떤 시비를 걸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세보로 이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사실 강탈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하고 예측했던 게 바로 이태원 참사거든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은 아주 우연히 일치되는 게 헬로윈 데이라는 게 10월 31일인데 MBC에서 29일을 계속 홍보를 3일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였는데 거둬대고 그동안은 민노총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됐었습니다. 민노총이 이제 그날 최고 많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전부 이태원으로 가라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뭐가 있냐면 민노총 회원 2명이 죽었습니다. 56명 들어가 있어요. 이 민노총이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MBC에서 MBC 노조라는 게 이태원에 와서 지나가요. MBC 노조라는 게 민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많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15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MBC PD수첩에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잘못된 거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걔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보고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어제 방 5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 개발화가 아니라 정부 잘못한 거 해서 자기 PD수첩에 이렇게 신고해달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아놓고 뒤에서 민노총 밀고 앞에서 밀고 가운데는 앞사당에서 죽은 거예요. 밀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죽은 게 약하잖아요. 끼양수 밀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죽여놓고 이용해갖고 윤 대통령 뒤집어 씌우고 밀어내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주 재치 있게 그냥 진두지 뭐 경찰청장보다 먼저 앞서서 진두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가니까 그 흠잡을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의문사항이 되는 게 그래서 지금 걔들이 조작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폭동으로 뒤집으려고 했다. 네. 그걸 그거 찾아야 알고 돼. 찾아야 돼. 지금 용산 경찰 조사 중이지. 네.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예, 이인재. 예, 민재가 전라 북도 사람, 북도 경찰청에 있는 걸 문재인이가 끌어다가니 그걸 박아놓은 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경찰은 완벽하게 윤 대통령이 잡지를 못하고 내년 3월달에 경찰서장이 일선 책임자인데 내년 3월달 돼야 경찰서장 인사이동. 그러니까 경찰국장만 인사이동 시켜놨지 밑에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서울시 정보 관리 상원관리사니까 그 사람이 짜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누가 하나 대통령 혼자서 이거 쓰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가만히 안 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안 되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저놈들이 여기 와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모여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요즘은 대장동 문제만 갖고서도 이재명이가 바로 잡혀 들어가니 그 8천 문제가 터지고 또 위례신도시 문제도 있고 뭐 외기나 또 터졌더라고요. 나오는데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 발뺄 길이 없거든요. 근데 다 자기들 죽는 날가 아니까 이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이제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좀 잠잠한 것은 정우주 원사님이 선동대거든요. 선동대가 앞서는 겁니다. 박관이 앞서서 11월날 했고 이제 오늘도 아마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될지 모르겠냐 이따 봐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누가 와서 했을 거고 그리고 월요일에 모여서 또 추모미사에서 대통령 책임이 뭡니까? 난 그게 그 박지원이라는 인간은 그건 이제 말이 상박이다. 적어도 추모로 왔던 150명 상황결에서 추모를 해야지 윤 대통령 퇴진이라고 외치고 윤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대통령 퇴진하는 게 추모라는 얘기가 그게 신부에도 나올 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바람이 천주교가 아마 이번에 정의군 사재단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천주교가 더 빨리 무너지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다. 내가 100번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방송을 터져나가고 신부가 저럴 수가 이런 얘기가 지금 확 터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윤 대통령 퇴진보다는 바로 민주당이 무너지는 게 먼저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잡혀 들어가면 민주당 금방 분당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천대로. 그래서 이제 언제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가느냐 이제 9월 1일만 남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근데 문재인 같은 사람 보면 참 대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제가 이제 그게 신문을 보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미국에 그 부자 집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한 달에 25만 원 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윤 대통령은 개를 3마리 키우는데 250만 원을 내라 세금 내라 그러냐. 한탄은 그들한테 미국 교포가 보내왔어요. 미국의 부잣집 자기 집은 개가 없어. 그 부자 개 키우는데 얼마 전에 한 달에 20만 원 7,300원이니까 아직 택스까지 써서 좀 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면 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이제 딴 건 모르고 자기가 타는 것만 연금이 지가 만든 거 나갔습니다. 1,390만 원. 이거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0만 원, 1,490만 원씩을 삽니다. 거기다 세금도 없이. 1급 비서관 하나 있죠. 2급 비서관, 5급 비서관 둘 있죠. 운전기사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방어병력이 65명입니다. 이 생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울 돈이 없다고 정부 이제 인간입니까? 이게 참 그런 인간이 대통령 됐다는 게 참 국민들이 처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원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계속 쟤들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다 우리가 대리인을 신청에다가
대리인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1월 23일 날 양측 불러가지고 의견 들어가지고 하다는 아마 대리인을 파견해 줄 것 같습니다. 그 대리인이 나와서 뭐 총회를 보면 됩니다. 총회에서 집행 구성을 되거든요. 그러면 저 제대로 백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운영위원회가 복잡하고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뭐 대리인이 나와서 그러는데 뭐지 않아서 우리가 김백희인 게그 김태우라고 있으면 잘 알고 대선 초창기에 있던 분인데 핵 박사인데 핵에 대해서 권위자인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그만하고 물러나시죠. 나는 벌써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나를 지금 대표님이 내가 있으면 안 되게 생겨서 그런다. 그래서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느냐. 지금 나를 지지하는 게 90%고 저쪽 지지하는 게 10%인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냐.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김계춘 신부님이 네가 가서 나가서 대통령해야 대통령이 된다. 또 모르겠어요. 손병두가 이제 첫번 그 집행위원장 하시는 서강대학교 이사장 거기였는데 그분이 나가라고 해서 솔직히 내가 이게 전화를 거는 거다. 그러면 나와서 지금 총회에서 바로 우리 회원들이 선거에 나와서 공동의 선거를 받아라. 누구 나가라 말아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대선을 망가뜨렸다고 그러길래 대선 망가뜨린 것은 김계춘 신부님입니다. 지금 대선 잘되던 김계춘 신부님이 4년 갖고 지금 회비도 50만 원밖에 안 들고 50만 원도 안 들고 나갈 돈은 100만 원이고 허다하다네요. 내가 이기 만들면서 이거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을 30만 만들어 그 사람들이 30만 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자를 만들어갖고 이기 운영하는데 인수인계도 안 이랬다. 그리고 내가 1년 3년에 1년 8개월 했는데 겨우에서 30만 원 만들어 놓고 될 만하니까 또 뺏어다가 지금 회원도 다 떨어져 나가고 회비도 30만 원 들어서 문 닫게 쪽박차게 만들었다. 근데 누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이렇게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건 바로 김계춘 신부님이 또 무슨 짓 했는지 아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못했으면 하고 이제 아마 이번에 또 자기 듣겠습니다. 박주환이 불러다가 나 얼마나 공격하면서 지금 나 세 가지로 고발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뭐 업무 방해로 고발하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다 고발해놓고 지금 재판하는데 그리고 우리 대선 그 임원도 다 고발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합의하자고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떳떳하게 하려면 나중에 우리가 법원에 신청해 놨으니까 변호사 대리인이 나와서 그 허라는 대로 와서 해라. 거기에 나도 일치도 내 자신같이 아니고 그 뜻대로 움직이겠다. 뭐 이게 김계춘 신부 것도 아니고 오태준 신부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 그러니까 신자들을 선거에 투표 대표가 바로 대표 이끌어가는 그런 거다니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아마 방어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틀 뒤에 시민단체 당들 2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 조치하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무슨 강사 요원으로 왔더라고요. 아닌데 어떤 그 시민단체 대표가 나고 이 대표님 어떻게 대두천에도 그 정의원 사례에 끼어 들어가지고 대표님 고발하고 완전히 뚝밭됐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쓰고 웃으면서 그래요? 나도 처음인데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마 지가 와서 김태호가 느끼고 갔을 겁니다. 지금 전체 거기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부 지금 정의원 사대전 신부를 끌어들여갖고 대선을 망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선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욕하고 남을 욕하고 고발하고 이걸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박주환 사건 터져가지고 더 아마 그 대선 회원들도 더 분노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했다는 나도 몰랐어요. 그날 방송한 걸. 그런데 막 그냥 쏟아져 전화가 들으니까 뭐 들은 거냐 이거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신부가 나가서 출근 시간에 이런
방송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잘 끝날 것 같고 나라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하는 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어제 그저께 내가 김문수 씨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고인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둘만 있으면 되겠더라. 한동훈 법무장관 하나 가지면 저 민주당 쑥반 만드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하나 가지면 보수 핵심 가서 문재인 김에 공산 유지하다고 외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것만 그랬는데 사실은 두 분이 옆에 탄탄하게 지켜주면 대통령이 지켜주면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바로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도 내가 그런 면에서 목숨을 지켜드려야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제 나오셨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 앞으로 성군이 되도록 우리가 또 한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